아이테신과 위빌리티의 수다타임 빵! 네, 월간 아리스 계속해서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테슬라하고 현대차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 일단 뭐 지금 두 회사 다 트럼프 관세는 두들겨 맞은 거고 네. 그 직관적으로 누가 더 득실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관세를 맞은 측면에서 아니면은 뭐 어쨌든 네, 관세를 맞은 측면에서 관세를 맞은 측면에서 봤을 때는 둘 다 사실은 뭐 득은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국에다가 31조 투자를 하고 나서 바로 맞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정신적 충격도 있을 거고. 근데 그런데 이제 그 나라에서 많이 생산을 하게 되면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관세에 대해서 조금은 해칭을 하는 거다라고 볼 수 있기는 하는데. 근데 잠깐만 제가 류 기자 이야기하면서 갑자기 궁금해졌는데 네네네. 현대차 내부 분위기는 어때요? 처음에 31조 투자에 대해서 너 관세 낼 필요 없어 이랬다가 바로 때렸잖아요. 그거는 이제 보도가 나갔을 때 네네. 다들 되게 당황했대요. 분명히 우리는 나라가 아니라 기업인데 우리가 투자를 한다라고 해서 관세 면제를 받느냐? 그럴 일은 없다. 특정 기업을 향해서 그런 특권을 주진 않을 거, 특혜를 주진 않을 거다. 나라별 협상을 할 텐데 왜 우리가 투자를 했다라고 해서 관세 면제가 나오냐라고 난리가 났었어요. 그 이제 현대차 입장에서 그냥 저 트럼프가 립서비스 하던 거라고 그냥 생각을 한 건데 네. 너무 보도가 크게 보도가 너무 나가니까 세게 났죠. 그러니까 심지어 미국 외신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해버리니까 현대차 입장에서는 사실 31조 투자 자체를 집행한 거는 어쨌든 이번에 이야기를 했지만 기존의 그 투자 내용들을 봤을 때 그 제철소 짓는 거 말고는 대부분은 원래 기존에 계획이 있었던 거였거든요. 있던 거를. 네, 단지 이제 좀 트럼프의 좀 어떻게 보면은 길을 살려주기 위한 세레모니용으로 이번에 했던 건데 그래도 이제 너무 축혀 세워주니까 세워줬는데 갑자기 뒤통수를 빡 때려버리니까 현대차 입장에서는 기분은 안 좋죠 사실. 좀 발표를 하더라도 약간 텀을 주고 발표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죠. 마침 그날이 HMGMA 그 공장에 준공식을 하는 날이었거든요. 준공식을 하기 2시간 전에 그냥 초를 쳤네요. 25% 네.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분위기 안 좋았던 거고. 네네. 근데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일단 현대차는 어쨌든 해야 되는 투자를 했던 거고. 근데 이제 그 제철에 대한 투자는 아무래도 나중에 좀 돌아올 것 같기는 합니다. 아직까지 제철 관세에 대해서는 뭐 완화를 한다든지 유예를 한다든지 이런 이야기는 없고 자동차 관세만 지금 이제 완화해 주기로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영향은 현대차가 크게는 못 받겠지만 그룹 차원으로 봤을 때는 나중에 좀 수혜를 볼 것 같고요. 테슬라는 이번에 되게 중요했어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결국엔 지금 이제 미국이랑 중국이랑 감정 싸움이 됐었잖아요. 그쵸. 자존심 싸움. 245% 말이 되나고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거는 중국 사람들한테 미국 제품 불매운동으로까지 일으킬 수 있는 굉장히 좀 큰 갈등으로까지 던질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어느 정도는 지금 낮춰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테슬라에 대한 중국 사람들의 그런 반감정은 조금은 줄어들 수 있을 걸로 보이기 때문에 저는 테슬라는 이번에 완화 정책에 대해서는 좀 많이 득을 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 일론이 트럼프 쪽에다 올인을 할 때만 해도 저렇게 했으면 뭔가 일론한테 당근을 줄 거고 그리고 이제 그게 미중 간의 갈등 구조 속에서 뭔가 기회가 있을 거다. 중간에 완충 역할을 하면서 근데 그게 완전히 틀어졌어요. 정말 달라졌죠. 계획이랑 완전 반대가 됐고 그 이제 기억하시겠지만 중국에서 FSD를 하기 위해서는 그 나라에서 수집한 정보 데이터를 미국으로 쏴줄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도전 시스템? 그렇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중국에서도 그러면 우리도 니들 못하게 할 거야. 왜? 너희도 우리 커넥티드카 못하게 했으니까 바로 그렇게 붙어버렸었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타격을 사실 테슬라가 그대로 입었던 거고 또 좀 최근에 결국엔 FSD가 거기서 출시가 되긴 됐거든요. 근데 그 성능적인 부분을 봤을 때 지금 화웨이라든지 모멘타라든지 다른 이제 중국 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자율주행 기술이랑 비교를 해보면 도로 환경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요. 예를 들자면은 뭐 산길 구불구불한 와인딩 코스를 달린다라는 그런 실험을 했을 때는 FSD가 다른 중국 차들보다 잘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중국의 그 극심한 도심. 네, 막 이렇게 리어카 갑자기 나오고. 트래픽 잼. 네, 이렇게 반대편에서 갑자기 이제 그 역주행하는 차들이 많잖아요. 그런 도로에서 이제 실험을 해봤을 때는 테슬라가 대부분 지더라고요. 어쩔 수가 없는 게 그 부분은 지도 데이터라든지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데이터 자체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 중국 사람들의 그 운전 습관, 문화. 그리고 막 돌발 행동 같은 것에 대한 그런 학습 데이터가 부족하다 보니까 안전하게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많이 뒤처지는 것처럼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은. 근데 지금 중국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테슬라는
좀 모델 Y 주니퍼가 나왔으니까 많이 기대를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조금은 보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현재로서 중국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신차가 나오는 사이클이 되게 짧거든요. 보통 자동차가 새로 나오려면은 한 5년에서 6년, 길게는 8년까지 간단 말이에요. 그쵸. 근데 중국은 한 세대의 그 시기가 3년밖에 안 돼요. 전자제품이네요. 네. 우리 아이폰 2년마다 새로 나왔던 것처럼. 그렇죠. 그렇게 바뀌는 것처럼 지금 굉장히 빨리빨리 바뀌고 있다 보니까 테슬라는 한 차가 나오면 보통 8년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페이스리프트를 하더라도. 근데 이 시기가 너무 길다 보니까 중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 피곤해진 겁니다. 피로해진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모델 3 하이랜드가 나왔을 때 잠깐 떴다가 지금 SU7이라고 하는 샤오미 차가 나오면서 다시 죽어버렸거든요. 이번에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모델 Y 주니퍼가 나오면 옛날만큼 잘 팔릴 거야 라고 이야기들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 급의 차들 아니면 그거보다 더 큰 차인데 비슷한 가격의 그런 전기차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지금 테슬라는 관세 이런 거랑 상관없이 최대 시장인 중국에서 조금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3월 달에 아예 그냥 우리 무이자 할부 엄청 때려주면서 굉장히 큰 프로모션 많이 했거든요. 그 덕분에 1분기 판매량이 한 1.6% 정도 플러스로 전환되긴 했는데 2월 달까지는 굉장히 고전했어요. 여기에는 이제 모델 Y의 주니퍼 생산 라인을 만들기 위한 그런 뭐 몇 달 동안의 그런 사전 준비? 네, 그런 생산 차질 때문에 그런 영향도 있었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시장에서 생각보다 반응이 좀 뜨뜻미지근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사실 그 자동차라는 건 이미지를 사는 측면도 있잖아요. 브랜드를 사는 측면도 있고. 일론이 5월부터 이제 도지 장관직을 약간 이제 손을 떼는 모습이 나오고 있으니까 6월 달에 바로 이제 끝내기 전에 뭐 좀 천천히 이별을 하겠다라고 그 이야기를 했죠. 영향은 좀 어떻게 보세요? 그 영향은 미국 시장에는 좀 좋게 나타나지 않을까. 뭐 유럽이나 뭐 중국이나 다른 시장보다는 미국 시장 내에서 일단 일론의 복귀를 원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이제 일론의 복귀를 외치는 사람들이 일론이 싫어서라기보다는 제발 테슬라 경영에 집중을 해서 과거와 같은 빠른 그런 혁신을 보여주세요 라는 게 대부분의 메시지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가 돌아오게 되면은 이제 6월부터 시작될 그 오스틴에서 로보택시 서비스부터 시작을 해서 휴머노이드까지 앞으로 이루어질 그런 테슬라의 그런 경영 정책들을 조금 멈춰져 있었던 거를 다시 부스트를 시켜주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뭐 주가라든지 아니면 판매량이라든지 이 측면에서 저는 그 부분은 조금은 그래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까. 근데 이제 글로벌 판매는 조금 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약간 그 일론의 복귀 즈음에서 변화의 기류라고 하면 국내 기업들하고 약간 파트너십이 강화되는 모습을 보이는데 국내 기업들이요? 네, 일단 삼성 파운드리하고 이제 FSD 칩 여기에 대해서 지금 큰 패키지 딜을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그러고 있고 그리고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의 이제 센터페시아 디스플레이 기존에 LCD를 썼잖아요, 테슬라는. 근데 이제 OLED 쪽으로 이제 뭐 넓적하게 뭐 이렇게 쓰든지 뭐 그런 것들도 지금 준비를 하는 것 같고 그리고 이번에 사이버캡 양산하면서 국내 삼성전기하고 대덕전자가 이제 플립칩 BGA 기판을 넣는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뭐 좀 어떤 국내 낙수 효과, 테슬라의 어떤 휴머노이드 로봇 중심의 전환에서 우리가 좀 기회가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까요? 기회가 당연히 있죠. 근데 이제 그 기회를 좀 잘 봐야 되는 게 LG 엔솔 때도 그랬고 이게 테슬라의 공급함으로 인해서 얻는 영업이익이라든지 수익은 많지는 않아요. 사실은 크진 않은데 거기에 매출을 공급을 하면서 이제 매출을 발생시키게 되면은 굉장히 큰 레퍼런스가 됩니다. 근데 그러면 이제 이걸 레퍼런스 삼아서 다른 기업들한테 공급을 할 때 좀 비싸게 더 많이 공급할 기회가 많이 생긴다라는 거거든요. LG 엔솔이 예전에 보면은 최고의 배터리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때 그때 당시에 가장 큰 원인은 테슬라 공급이었어요. 테슬라 공급하고 벤츠 공급하고 이렇게 정말 탑 기업에 공급을 하다 보니까 그 레퍼런스를 가지고 모든 자동차 업체들이 돈을 싸들고 왔던 거였거든요. 근데 만약 그런 부분에 대해서 테슬라에 공급되는 뭐 삼성전기,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자 이런 회사들의 그런 게 또 알려지게 되면은 테슬라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진짜. 고객으로 만나면 정말 만나기 싫대요. 그 정도로 까다롭기 때문에 거기에 퀄리티 테스트를 통과를 했고 거기에 공급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저기는 성능도 좋고 수율도 좋고 믿을만 하니까 우리도 공급해 주세요라고 다른 많은 기업들이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내에서 만약에 테슬라에 납품한다고 해서 현대차나 기아에서 배제되고 이런 경우는 없죠? 전혀 그런 건 없습니다. 지금 이제 그렇게 예전처럼 갑질을 할 만큼 세트 업체들이 그런 좀
완전 영향력이?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도 힘들고 서로 공생을 해야 돼요. 세트 업체들도 이제는 부품 업체는 잘 보여야 되고 요즘 뭐 한미반도체와 이제 뭐 그렇죠. SK SK 하이닉스 보면 그런 것처럼 이제 파트너십으로 가야지 뭔가 이렇게 고객사와 1차 밴드의 그런 관계로 뭔가 갑질의 갑을 관계로 이루어지는 그런 관계는 점차 많이 줄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갖고 있는 기술 자체가 엄청난 가치다 보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뭐 만약에 우리는 공급 못 받고 저기만 공급을 하게 됐어. 예를 들면 MLCC 같은 것들 우리 공급 못 받아요. 그러면 현대 기아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타격이거든요. 어디서 찾아요? 중국 갈 거예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돌발 질문이긴 한데 류 기자가 생각하기에 테슬라 쪽에 모멘텀 측면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국내 기업 한 개만 꼽는다 그러면 대기업 말고 대기업도 괜찮습니다. 네, 모르겠어 이거. 네. 잠깐만요. 생각을 잠깐만 해볼게요. 삼성전자 말고 테슬라가 뭐 이번에 뭐 주니퍼로 바뀌면서 휴머노이드 로봇을 바뀌면서 뭐 새로 납품되거나 이런 회사는 딱히 없어요. 엔솔 정도? 엔솔 그냥 엔솔 들어가는 거고 모토도 보면 자기들이 설계해서 중국에서 제작해서 갖고 오고 다 중국으로. 그러니까 삼성 파운드리에도 들어갈 때 보면 보통 그 중간에 디자인 하우스도 있고 약간 그렇죠. EDA 툴도 있고 이런데 걔들은 다 인하우스더라고. 다 인하우스요. 그러니까 진짜 말 그대로 파운드리만 삼성 파운드리가 담당하는 거고. 진짜 뭐 생산만 해주는 거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정말 인하우스가 잘 돼 있는 회사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없으면 뭐 없는 대로, 뭐 없으면 없는 대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너무 갑자기 돌발 질문하니까 우리 류 기자가 너무 당황해하긴 하네요. 국내 기업 중에서는 사실 엔솔 말고는 딱히 그렇게 보이지가 않거든요.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공급이 되기 시작하면 그렇죠. 그러면 이제 좀 뭔가 많이 호재를 얻겠지만 큰 수익을 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저도 삼성 파운드리 쪽에서 이게 밸류체인에서 누가 수혜를 보냐 다 따져봤는데 없더라고요. 그렇죠. 그나마 오사 업체 중에 웨퍼 테스트를 하는 이제 두산 테스나 정도가 이제 일부 그것도 이제 직접적으로 수혜를 보는 부분도 일부 있겠지만 사실 가동률이 높아지면서 좀 이제 반사이익을 보는 그 정도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테슬라가 정말 예전에 애플처럼 얄밉게 기술 내재화를 잘 하고 있다. 그런 생각도 좀 드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이 테슬라의 앞으로 동향은 휴머노이드 로봇이나 이런 쪽에서 굉장히 중요하니까 계속해서 우리 아리수를 통해서 계속해서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월간 아리수 계속해서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